안녕하세요. 저는 이 동네에서 작은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민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었던 일로 정말 인생을 바꿔버린 경험이에요. 만약 이런 따뜻한 실화 이야기가 좋으시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봄에 일어났던 이 사건은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우면서도 동시에 가장 감동적이었던 경험이었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이 드신 분들을 그냥 평범한 동네 어르신들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특별할 것도 없고 그저 매일 똑같은 일상을 보내시는 분들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이 이야기를 겪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지, 그리고 진짜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가까이에 있는지 말이에요. 제 편의점은 주택가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어서 단골 손님들이 대부분 동네 주민들입니다. 대개 아침에 출근하면서 커피 한 잔, 저녁에 퇴근하면서 맥주 한 캔 정도 사가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한 달 전쯤부터 정말 특이한 패턴을 보이는 고객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분은 김영숙 할머니라고 하셨는데 보기에도 정말 연세가 많으셨어요. 80세는 좋게 넘어 보이셨고 허리도 많이 굽으셔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셨습니다. 처음 보았을 때는 새로 이사 오신 분인가 보다 했죠. 김영숙 할머니는 매일 오전 9시 정각에 오셔서 똑같은 물건들만 사가셨어요. 컵라면 10개, 빵 20개, 우유 5개, 바나나 3송이. 항상 정확히 이 물건들만요. 처음 일주일 정도는 손자 손녀들이 놀러 온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큰 잔치라도 준비하시나 하고 말이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똑같은 패턴이 계속됐어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물건, 같은 수량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80세가 넘으신 할머니 혼자서 이렇게 많은 양의 음식을 매일 구매하실 이유가 뭘까 하는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더욱 이상했던 건 김영숙 할머니가 계산할 때마다 두꺼운 지폐 뭉치에서 돈을 꺼내신다는 점이었어요. 일반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은 동전이나 만원짜리 한두 장 정도 갖고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항상 상당한 액수의 현금을 소지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김영숙 할머니께 손님이 많이 오시는지 물어봤는데 그냥 씩 웃으시면서 그냥 필요한 거라고만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조금씩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매일 이렇게 많은 양의 음식을 사가시는 걸까요? 한 번은 김영숙 할머니가 계산을 마치고 나가시는데 문 앞에서 잠깐 뒤돌아보시며 저를 보시는 거예요. 그 눈빛이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들킬까봐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또 어느 날은 김영숙 할머니가 평소보다 30분 늦게 오셨는데 그날따라 굉장히 서두르시더라고요. 물건들을 빨리 담으시면서 계속 시계를 보시고 빨리빨리 하시면서 안절부절 못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김영숙 할머니의 패턴을 계속 지켜보면서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단순한 의심이라기보다는 정말 순수한 호기심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시길래 매일 이렇게 많은 양의 음식을 사가시는 걸까 하는 궁금증이었습니다. 어느 날 김영숙 할머니가 계산을 마치고 나가시는데 봉지가 너무 무거워 보이셔서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할머니께서 괜찮다고 하시면서 조금 당황스러워 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 저는 뭔가 이유가 있으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김영숙 할머니가 어디로 가시는지 멀리서 지켜봤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좀 실례였죠. 하지만 그때는 정말 궁금했거든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건 아닐까 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김영숙 할머니는 제 편의점에서 나가시자마자 바로 맞은편 골목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조금 떨어져서 지켜봤는데 할머니가 낡은 빌라 앞에서 멈추시더니 안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아, 저곳에 사시는구나 했는데. 그런데 잠시 후 다시 나오셔서 다른 빌라로도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는 조금 더 자세히 관찰해봤습니다. 김영숙 할머니가 사가시는 물건들의 종류와 수량을 대략적으로 기억해뒀어요. 그런데 며칠 지켜보니까
할머니가 사가시는 물건들의 양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어요. 처음엔 컵라면 10개 정도였는데 점점 15개, 20개로 늘어나고 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래도 뭔가 특별한 일이 있으시나 보다 생각했어요. 혹시 가족 모임이라도 있으시나? 아니면 무슨 행사 준비를 하시나? 저는 밤에 집에 돌아가서도 김영숙 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왜 매일 같은 시간에 오실까? 왜 똑같은 물건들만 사가실까? 그리고 혼자 사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양을 어떻게 다 드시는 걸까? 단순한 궁금증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비슷한 상황에 대해 찾아봤어요. 어르신들이 대량으로 음식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는지 말이죠. 그런데 여러 사례를 보니까 때로는 좋은 이유도 있고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는 김영숙 할머니께서 좋은 이유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할머니를 이용하는 건 아닐까? 아니면 할머니께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신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고민 끝에 저는 직접 김영숙 할머니께 물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 정말 많이 망설였어요. 만약 제가 잘못 생각한 거라면 신뢰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계속 궁금해하면서 지내는 것보다는 직접 물어보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뭔가 도와드릴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며칠을 기다려봐도 적당한 타이밍이 오지 않더라고요. 김영숙 할머니는 항상 급하게 물건을 사시고 바로 나가시니까 대화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비가 많이 왔는데 김영숙 할머니가 평소보다 조금 늦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산도 없이 비에 많이 젖으셔서 가게 안에서 잠시 비를 피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때가 기회라고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봤어요. 할머니, 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 우산 하나 드릴까요?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김영숙 할머니께서 고맙다고 하시면서 잠깐 앉아 계시는데 그때 저는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할머니,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매일 음식을 많이 사가시는데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그때 김영숙 할머니의 표정이 잠깐 굳어지시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동안 말씀을 못 하시면서 망설이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혹시 제가 실례를 했나 싶어서 괜찮으시다면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김영숙 할머니께서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어쩔 줄 몰랐어요. 혹시 제가 상처를 드린 건 아닌지 아니면 정말 어려운 상황에 계신 건 아닌지 걱정이 됐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일단 김영숙 할머니를 가게 안쪽 의자에 앉게 해드리고 물 한 잔을 드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괜찮으시다고 말씀하고 싶지 않으시면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참 후에 김영숙 할머니께서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사실은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돕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갔어요. 김영숙 할머니께서 천천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신이 사시는 빌라와 주변 몇 개 빌라에 혼자 사시는 고령자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하셨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제대로 식사를 챙겨 드시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분은 식사하는 것 자체를 깜빡하시고 어떤 분은 외출하기 어려워서 음식을 구하기 힘들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몇 달 전부터 매일 이렇게 음식을 사서 나눠드리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놀랐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마치 숨기듯이 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김영숙 할머니께서 조심스럽게 대답해 주셨는데 자신도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셨어요. 자신이 받는 돈으로는 혼자 살기도 빠듯한데 다른 분들까지 도와드리는 걸 알면 복지사나 주변 사람들이 왜 그런 일을 하냐고 할까 봐서 조용히 하고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또 도움받는 분들도 자존심이 상하실까 봐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때 저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그리고 김영숙 할머니가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고 계셨는지 깨달았거든요. 저는 김영숙 할머니께 정말 죄송하다고
그리고 존경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혹시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달라고 했습니다. 김영숙 할머니께서는 괜찮다고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다고 하셨어요. 그동안 혼자 하느라 힘들기도 했는데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김영숙 할머니께 혹시 괜찮으시다면 그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을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사실 아직도 완전히 믿기지 않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많은 양의 음식을 정말 혼자서 나눠주고 계신다는 게 말이에요. 김영숙 할머니께서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좋다고 하셨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이 와서 도와주면 더 좋겠다고 하시면서요. 그래서 그날 저는 김영숙 할머니와 함께 그 빌라로 가봤습니다. 빌라에 들어가 보니 정말 할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복도 곳곳에 할머니가 사오신 음식들이 작은 봉지에 나눠 담긴 채로 각 호수문 앞에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김영숙 할머니는 각 호수마다 어떤 분이 사시는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셨어요. 101호에는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신 할아버지가 사시는데 문을 잘 안 여시니까 이렇게 문 앞에 놓아드린다고 하셨고, 102호에는 다리가 불편하신 할머니가 사시니까 조금 더 부드러운 음식으로 준비해드린다고 하셨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김영숙 할머니께서 단순히 음식만 갖다 주시는 게 아니라 각 분의 상황을 세심하게 고려해서 돌봐드리고 계셨던 거거든요. 몇 분의 어르신들이 문을 열고 나오셔서 김영숙 할머니께 고맙다고 인사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는 정말 제가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랐어요.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을 저는 그동안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던 거잖아요. 김영숙 할머니께서는 지금 돌보고 있는 분이 총 12분이라고 하셨어요. 모두 혼자 사시면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고 하루에 한 끼라도 제대로 드셨으면 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김영숙 할머니께 정말 죄송하다고 그리고 진심으로 존경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도와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김영숙 할머니가 오시면 할머니가 드실 분량의 음식은 따로 챙겨드렸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구매하시는 음식들은 모두 할인해드렸어요. 김영숙 할머니께서 사양하시면서 자신도 장사를 해야 하는데 이러면 안 된다고 하셨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최소한 이것만이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를 몇몇 동네 상인분들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물론 김영숙 할머니의 동의를 받고 나서 말이죠. 처음에는 할머니께서 부끄러워하셨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도와드릴 수 있다고 설득드렸거든요. 반응이 정말 놀라웠어요. 근처 식당 사장님은 매일 국물 요리를 무료로 제공해 주시겠다고 하셨고, 슈퍼마켓 사장님은 신선한 과일과 야채를 지원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젊은 주민들도 자원봉사를 신청해서 김영숙 할머니의 일손을 도와드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김영숙 할머니는 혼자가 아닙니다. 마을 전체가 함께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있어요. 김영숙 할머니가 시작하신 작은 선행이 온 동네로 퍼져나간 거죠. 저도 많이 변했어요. 이제 제 편의점에 오시는 모든 손님들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됐거든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분들 각자의 이야기가 있다는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을 보면 정말 존경스러워요. 김영숙 할머니처럼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묵묵히 선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지금 김영숙 할머니는 마을의 영웅이 되셨지만 여전히 겸손하세요. 자신은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하시거든요. 김영숙 할머니의 이 말씀이 저에게는 가장 큰 교훈이 됐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큰 돈이나 특별한 재능이 없어도 말이에요. 할머니처럼 작은 관심과 꾸준한 실천만으로도 누군가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서로를 너무 쉽게 오해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 단편적인 행동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요. 이제 제가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 작은 가게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이웃들이 서로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김영숙 할머니 덕분에 우리 동네는 정말 따뜻한 공동체가 됐어요. 이제 서로를 의심하고 경계하는 대신 어떻게 하면 서로 도울 수 있을지 먼저 생각하게 됐거든요. 오늘도 김영숙 할머니는 여전히 제 편의점에 오십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여러 자원봉사자분들과 함께 오시죠. 그리고 예전보다 훨씬 더 밝은 미소를 지으시면서요. 김영숙 할머니의 그 미소를 볼 때마다 저는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자고, 그리고 저도 할머니처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자고 말이에요. 김영숙 할머니가 저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소중한 교훈은 이거였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선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선함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었어요. 80세 할머니의 작은 실천이 온 동네를 바꿨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실천도 분명히 누군가의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따뜻하고 의미 있는 실화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댓글로는 여러분이 겪으신 비슷한 경험이나 생각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김영숙 할머니처럼 서로에게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요.